테스토스테론이 요로결석의 생성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간 같은 내장류, 곱창, 혹은 이제 멸치나 새우 같은 수산물이나 해산물의 일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일 텐데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니까 약간 슬퍼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엘의 쾌뇨드림 진행을 맡고 있는 조승연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관리에 열심이신 분들 참 많죠. 특히 관리 좀 하신다는 남성분들이라면 운동과 식단 관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던데요. 하지만 건강과 몸매를 위해서 열심히 지켜온 생활습관이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유엘의 쾌뇨드림에서는 건강을 위해 지켜온 생활습관이 왜 요로결석을 유발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엘비뇨의학과 안성훈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원장 안성훈입니다. 요즘은 헬스랑 더불어서 식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요. 탄수화물은 적게, 또 지방은 많이, 이른바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보충제로 식사를 때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살을 직접적으로 찌게 한다라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탄수화물도 굉장히 골라서 이제 먹게 되는 것 같고요. 단백질이 이제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더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집중적으로 먹는 남성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의 대화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나의 건강을 도움이 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사실 운동하는 분들이라면 단백질 쉐이크나 닭가슴살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나 탄수화물은 안 드셔도 고기를 안 드시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마 운동을 하는 남성분이라고 하면 빵은 안 드셔도 고기를 안 드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근육을 얻는, 근육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이 높은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남성분의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요로결석의 발생률 또한 남성분들에서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로결석 발생 비율에서 왜 남성이 더 높은지 이 점이 궁금한데요. 통계적으로 요로결석은 남성들에서는 20% 정도, 여성들에서는 5에서 10% 정도 이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가 꽤 나네요. 남성들이 이 소변 안에 이 요로결석의 성분이 될 수 있는 이런 미네랄들이 배출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그래서 결석이 좀 더 쉽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이 요로결석의 생성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차이라고 이해해 봐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과한 단백질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단백질 섭취는 이 신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체내의 퓨린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퓨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결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에서 이제 그 퓨린을 대사시키면서 생기는 이 요산이라는 성분의 농도가 따라서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요산결석의 발생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변이 약간의 산성화를 띠게 되는데 소변이 산성화가 됐을 때 그 안에 이 미네랄들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결석의 생성을 이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한 단백질 섭취는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쏙쏙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식단도 유지하면서 또 요로결석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과한 식단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장하는 건 당연히 균형 잡힌 식단 하시는 걸 권장하고 그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가 따라줘야 된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하시되 이 동물성 단백질만 몰아서 섭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콩이나 두부 같은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같이 조합해서 섭취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지방, 단백질
이렇게 한쪽으로만 아주 이렇게 몰아서 식단을 장기간 하는 것은 좋은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섭취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요로결석 예방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운동을 하시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소변으로 나가는 물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땀의 손실량보다 물을 더 많이 보충해 주시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음식도 골고루, 물도 많이 마시고 피부도 왠지 좋아질 것 같아서 솔깃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수분 섭취량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하루에 한 컵, 저 같은 경우는 500에서 1리터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을 권장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1.5에서 2리터 정도의 오.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컵으로 따지면 한 8컵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운동을 해서 땀 손실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본인이 운동하는 양만큼 뭐 500ml에서 1리터 정도 더 보충해 주시면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요로결석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치료 후에 이제 집에 가실 때 제가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은 꼭 드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분들 많으신가요? 보통 네. 많이 다시 오시는 거 보면 사실 힘들긴 별로. 하죠. 그래도 목표치를 2리터로 생각하는 걸로. 네. 생각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저도 물을 열심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그만큼 성별에 관계없이 운동이나 몸매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서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이라는 병 자체도 여성분들도 분명히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다 같이 주의하고 물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건강관리, 그중에서도 체중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식단으로 관리를 시도해보고는 하는데 한때 저탄고지 식단을 유행을 하면서 이 식단과 요로결석이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혹시 이런 식단 관리도 관련이 있을까요? 저탄고지 식단 한때 정말 유행했었죠. 네. 지금도 아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네. 지방을 먹는다 네. 이런 방식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식단이 직접적으로 결석을 만들지는 않지만 몸 안에서 요로결석을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앞서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특정 영양소의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이 저탄고지 식단이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이제 케토시스라고 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이런 상태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케토시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 몸은 이제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탄수화물에서 얻는 것이죠. 하지만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이제 안 먹다 보면 이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생기는 대사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합니다. 이 체지방을 연료로 계속 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살이 빠지는 데는 이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이게 체중 감량에는 정말로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탄고지 식단들이 유행을 했던 거고. 네. 하지만 이 식단을 이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유지한다고 하면 건강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 케톤체가 결국에는 이제 소변에 산성도를 좀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요로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살 빠지는 게 효과적인 식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느껴집니다. 영양분은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요산인데요. 이 요산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요산결석이 생긴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칼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소변 속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요산, 칼슘, 뭐 옥살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성분들이 소변 속에 잘 녹아 있지만 네. 농도가 높아지고 혹은 소변이 농축되고 이러다 보면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성분으로 이루어진 결석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슘 결석하고 요산 결석이 가장 흔한데요. 칼슘 결석은 칼슘과
옥살산이 이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결석이고요. 이제 퓨린이 많은 식품들을 먹어서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요산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산과 칼슘 이런 것들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결석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칼슘 결석, 요산 결석을 많이 유발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알아두면 요로 결석 예방과 또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칼슘 결석은 칼슘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결합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옥살산 이 두 네. 가지를 많이 복용하면 위험성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칼슘은 치즈나 우유 이런 식품들에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네. 이 옥살산은 시금치나 견과류, 초콜릿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칼슘 같은 경우는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칼슘을 줄이라고 환자들한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치즈나 우유를 먹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필요하게 칼슘 영양제들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시금치나 견과류 그리고 치즈 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운데요.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걸까요? 건강에 해롭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결국에는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라고, 머리에 좋은 견과류라고 많이 먹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든지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끼는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요산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붉은 고기류나 네. 아니면 뭐 간 같은 내장류, 뭐 곱창, 혹은 이제 멸치나 새우 같은 뭐 수산물이나 해산물의 일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붉은 고기, 곱창, 해산물이라고 하니까 말만 들어도 배가 고파지는데요. 제가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음식일 텐데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니까 약간 슬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또 소주, 맥주와 즐기기도 딱 좋잖아요. 다이어트와 별개로 술이랑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술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맥주 같은 경우는 이 요산 상승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효모 성분 때문에 맥주 자체에 퓨린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맥주를 드시게 되면 요산의 증가, 그리고 요산 배출도 감소되면서 요산 결석의 확률이 아주 증가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 요로 결석이 있으면 맥주 많이 마셔서 빼야 된다,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단기간에는 네. 결석을 배출시키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 결석을 예방하겠다고 맥주를 지속적으로 먹는 건 오히려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원 원장님과 식습관과 요로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요로결석이 우리 식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또 살이 빠지는 식단이라고 무작정 따라하지 않고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적당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비뇨의학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안성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